매달 빚 갚느라 생활비도 못 쓰던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한 번 받고 북쪽 전화가 멈췄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4시만 되면요. 전화벨이 울리기도 전에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아,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그 생각에 숨이 막혔대요.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또 채권사 독촉이라는 걸 알아버리는 게 너무 서글펐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하루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면요. 언제까지 피할 거냐, 언제 갚을 거냐, 똑같은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됐대요. 하루를 시작할 힘조차 사라졌다고 했어요. 하루 평균 20통 넘게 전화가 왔고요. 많을 때는 50통 가까이 걸려왔대요.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답니다. 번호를 몇 번이나 바꿨는데도 결국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집 전화뿐 아니라 딸아들 휴대전화까지 연락이 갔어요.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게 가장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현관문에 붙은 노란 북촉장 보면요. 이웃들이 알면 어쩌나 그 겁부터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 마주칠까봐 일부러 새벽에만 몰래 쓰레기를 버리러 다녔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줄 알았는데요. 한순간에 다 뒤집혔대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빚 걱정과 독촉 전화로 채워지니까요. 삶 전체가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면서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렇게 평범했던 노후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요. 기쁨보다 이번 달도 버틸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먼저 밀려왔대요. 통장에 123만 원이 찍히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카드값이랑 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더래요. 허탈하더래요. 월세하고 공과금, 병원비 계산하면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숨이 막혔다고 했어요. 결국 딸한테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그렇게 손 벌리며 겨우 한 달을 버티는 일이 반복됐대요.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계속 무거웠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면서 병원비 부담이 한꺼번에 확 커졌어요. 보험으로 해결 안 되는 치료비하고 간병비가 쌓이면서 감당이 안 됐대요. 퇴원 이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하니까 돈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연금만으로 생활이랑 치료비를 동시에 감당하는 건 불가능했답니다. 그래서 대출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더래요. 처음에는 잠깐의 어려움이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근데 그 판단이 긴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답니다. 몇 달만 버티면 상황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답니다. 조금씩 갚다 보면 결국 정리되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근데요, 이자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나더래요. 숨이 막혔대요. 매달 돈을 갚아도 원금은 거의 안 줄었어요. 좌절감이 커졌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요. 답은 안 나오더래요.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한 금액만 확인되니까 더 절망스러웠대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빚 위에 또 빚이 쌓이면서 이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구나, 그런 느낌이었대요. 잠도 줄고 식욕도 떨어지면서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모임도 하나둘 피하게 됐대요. 사람 만나는 것조차 부담이 됐답니다.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볼까봐 두려워서 연락을 끊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답니다. 명절에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요. 가슴이 철렁했대요. 요즘 왜 웃는 일이 없으세요?
그 말에 대답조차 하기 어려웠답니다. 근데 빚 이야기를 꺼내면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참아 못했어요. 딸도 대출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도 사업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혼자 해결해야지 마음 먹었대요. 밤마다 다음 달 지출 계산하면서 잠을 못 이뤘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계획이 와르르 무너졌답니다. 결국 다시 대출에 손을 대는 일이 반복됐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대요. 혼자 버티는 시간이 무엇보다 힘들었답니다. 그 시간들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어느 날이었대요. 통장 잔액 확인했는데 거의 바닥이었어요. 연금 들어오기 전까지 쓸 돈이 거의 없었답니다.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하나 집어 들었는데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대요. 직원 시선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때 우연히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무료 채무 상담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들어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대요.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요. 마지막이다. 그런 심정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상담사 앞에 앉자마자요. 눈물이 먼저 터져버렸대요. 그날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상담사가 그러더래요. 지금까지 내신 이자부터 계산해 볼게요. 몇 년 동안 이자로만 얼마나 나갔는지 보여줬어요. 충격이었대요. 원금은 거의 안 줄었더래요. 그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답니다. 상담사가 개인회생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현재 상환 능력에 맞춰서 빚을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요. 희망이 보이더래요. 마지막 기회다. 그런 생각으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대요. 그날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가 시작됐어요. 은행하고 구청, 병원을 오가면서 서류를 준비했답니다. 몸하고 마음이 모두 지쳤지만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그 생각뿐이었대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그 마음으로 버텼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대요. 결과 나올 때까지 매일 불안하고 걱정됐어요. 혹시 거절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가 두려웠답니다. 어느 날 등기 우편이 왔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쉽게 못 열었대요. 결국 마음 다잡고 결과를 확인했답니다. 개인회생인가 결정,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줄어든 빚 금액을 보고 믿기지 않았대요. 매달 갚아야 할 금액도 확 줄었어요.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요. 북쪽 전화가 완전히 멈췄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안 두려웠어요.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니까 몸이 회복되는 느낌이었답니다. 밥맛도 돌아왔어요. 생활이 조금씩 안정됐답니다. 생활비를 계획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채워지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게 느껴졌대요. 병원비 걱정도 확 줄어서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통장에 돈이 남는 걸 보면서 안도했어요.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구나. 그런 느낌이었대요. 삶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그런 기분이었답니다. 오랫동안 눌렸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답니다.
그 후에 생활이 갑자기 넉넉해진 건 아니었대요. 근데 다음 달 어쩌지 걱정하면서 사는 삶은 아니게 됐어요. 생활비를 계획하면서 쓰는 그 평범함이 소중해졌답니다. 가끔 시장에 가서 좋아하는 음식 사는 여유도 생겼어요. 병원 진료도 더 이상 안 미루게 됐답니다.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시작했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면서 희망을 느꼈대요.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했답니다. 이웃들하고 다시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사람을 안 피하게 됐답니다. 삶이 다시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 변화가 가장 큰 행복이었답니다. 결국 가족한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딸하고 아들이 왜 혼자 버티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보였대요. 근데 이제 해결됐어. 그 말에 안심했답니다. 그 이후로 가족 모임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손주한테 작은 용돈도 줄 수 있게 됐답니다. 할아버지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큰 힘이구나 느꼈대요. 그동안 혼자 버텼던 시간이 떠올랐답니다.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가족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위로였답니다.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계시는 분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독촉 전화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가슴 졸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가족한테조차 말 못하고 혼자 모든 짐 떠안고 버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오늘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주민센터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대부분 무료예요. 부담도 크지 않아요. 도움 요청하는 거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누구나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반드시 있어요. 늦은 출발은 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세요. 아직 확인 안 하셨다면 오늘 바로 가능한 제도 점검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변화 사례하고 실제 해결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게 느껴져도요, 길은 반드시 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할수록 시간만 더 흘러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누군가 도움받는 순간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해요. 상담 한 번으로 마음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분들도 많아요. 빈 문제는 숨길수록 커지고 마주할수록 해결의 길이 가까워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시선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지키는 선택이 필요해요. 문을 두드리는 작은 용기가 앞으로의 시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한 걸음 내디디고 삶을 다시 세워가고 계세요. 지금의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시작한 변화가 몇 달 뒤 큰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빚 걱정이 아니라 삶의 여유로 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아직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상담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해결 방법은 가까이에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잡아보세요. 오늘의 작은 결정이 내일의 평온한 삶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